수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 쿨한 수사, 쿨한 재판입니다. 뭐가 우선 쿨한 수사예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쿨하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에 검찰 중립을 보장한 정부 어느 쪽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 구속 수사를 했었는데 별 관여가 없었다라면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대검이 따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냈어요? 이 질문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철희 의원이 다른 질문을 이어가는 바람에 답변이 중단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얘기를 이제 하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갔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려다가 못한 말은 뭐라는 거예요? 대검이 그걸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의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아주 시끄러워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때 정권 바뀐 직후에 정치적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계속 이제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중수부 폐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대립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서 마지막에는 이른바 검란이라고 불릴 정도의 극도의 혼란상까지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쭉 나오고 또 당시에 편향적인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하니까 대검으로서는 이런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하려던 얘기를 쭉 다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래서 대검이 오늘 입장 발표까지 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쿨한 재판 오늘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15분 만에 쿨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쟁점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게 이 정경심 교수 측이 수사 기록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한 공방이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이 검찰은 표창장 위조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 대해 수사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판 준비를 못했다라는 게 정경심 교수 측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 측은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일 뿐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복사도 못하게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와 다른 것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 측에 재판 준비에 좀 시일을 주고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추가 기소되느냐가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도 하고 운용에도 관여를 해서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을 했고 또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이 공직자윤리법 역시 어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언론의 해석인데요. 만일 일부 언론들의 보도대로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오촌 조카 조모 씨의 횡령 등 혐의에서 공범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라든지 노트북 은닉 이런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도 검찰은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대목은 구속 여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이제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부산의 모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요. 허리디스크 등의 문제 때문인데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해서 자신이 아닌 이 후배 박모 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를 주도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웅동학원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이 조모 씨가 실제로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좀 꾀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언론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모 씨는 이외에도 웅동학원 공사 대금 관련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이런 것들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는데
재청구한다 그랬는데 아직 그건 결론이 안 났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앞으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를 추가로 이제 해야 이제 가능한 것인데 지금 입원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싸우기 두 번째 항목은요. 브렉시트 합의안의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번째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국하고 유럽연합 간의 이제 브렉시트 합의가 이제 타결됐다 이 소식 이제 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현지 시간 17일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합의한 이 새로운 브렉시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다수 언론들은 이 합의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합의한 내용은요. 일단 이제 과거 영국 의회에서 거부됐던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부터 살펴봐야 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뭐가 다르냐 이걸 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은 브렉시트 뒤에도 영국 전역을 사실상 유럽연합 관세동맹 안에 잔류하도록 하고 이것을 언제 벗어날 것이냐 하는 시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추가 논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런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브렉시트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에는 뭐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영국의 이제 북아일랜드하고 여전히 유럽연합 소속인 아일랜드 사이에 관세 장벽이 생기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런데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이번 합의안은 이 북아일랜드 상품에 한해서 유럽연합 관세 규정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영국에 속하는 지역들은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결국은 영국 의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결이 높아요, 부결이 높아요, 전망이. 지금은 이제 그 부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보수당하고 연정을 이루고 있는 민주연합당의 지금 지지가 없으면 보수당 단독으로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